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마감 시황 겸 몇몇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계속 미증시도 반등하고 뭐 CPI 지수 뭐 앞으로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인 것 같고요. 개인들은 계속 예탁금이라든지 뭐 MF, CMA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흐름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좀 몇몇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좋아하던 종목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올 여름 뭐 올 겨울 이제 내년 좀 앞으로 미래 넥스텝을 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라다이스고 하나는 이제 GKL입니다. 두 회사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미래 관광 산업에 연관이 좀 있죠. 제가 이제 대학을 관광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관광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여행 뭐 이런 거에. 그리고 뭐 대학생 때도 배낭여행을 뭐 유럽, 뭐 아시아 쪽, 쭉 이제 아메리카를 제외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은 다 한 번씩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그 중에서 이제 아메리카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여행에 지쳐가지고 이제 복귀했고 또 다음에 뭐 이제 여행병이 도지면 또 아메리카 쪽으로 미국이 좀 여행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제 서부 쪽 쫙, 동부 쪽 쫙, 그다음에 남미 쪽 쫙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얼추 보더라도 미국만 보더라도 동부 한 달, 서부 한 달, 그 다음에 멕시코 한 달, 뭐 중남미 한 달, 그 다음에 남미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돌기는 힘들 것 같고 북아메리카 한 번, 중아메리카 한 번, 중남미 한 번, 뭐 남미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비행편이 또 만만치가 않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어떤 삶에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하는 그런 국면으로 많이 접어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항공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좀 관심이 깊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앉았기 때문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리스에 대한 부담감 대신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이 뭐 거의 이제 이때도 합병 이슈로 불어서 빵 올라왔고 10,000원 찍고 지금 14,000원까지 뭐 거의 그래도 40% 올라왔죠. 대신에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되냐 마냐 이제 요 고민에서 저도 이게 유상증자만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면 먹는 건데 유상증자를 맞을까봐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진입을 못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러 차례 진입을 하고 여러 차례 자문해서 여러 차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유동성도 풍부하고 언제 들어가나 뭐 들어왔다 나왔다도 가능하고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되는데도 움직임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아서 치고 나갈까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으나 아니다. 이런 아픔을 과거에 이제 그 거래정지 때 한번 고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가 한번 됐었죠.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긴 했는데 30-40% 수익 실현하긴 했는데 박성구 때 회장님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횡령 사건 때문에 횡령 배임 사건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다시 15,000원 10,000원 빠지니까 이거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넘어갔는데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이제 GKL이었는데 GKL도 많이 올라왔죠. GKL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예, 그랜드 코리아 레저죠. 예, 외국인들만 이 GKL에 이제 그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카지노 영화, 죄송합니다. 드라마 뜨고 있는데, 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건 불법적인 내용이고, 이건 합법적인 건데, 우리나라 이제 강원랜드는 내국인 대상이고, GKL은 외국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외국인 대상입니다. 이제 이 두 회사가 카지노업을 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저도 호텔에서 근무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관광 경영학과 졸업하고 근무 실습을 하얏트 호텔, 지금에는 하얏트 호텔 없어졌죠. 부산에 해운대. 지금 이름 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4학년 말에 이제 현장 실습을 좀 했었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딱 일을 해보면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아니구나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뭐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호텔을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서 내가 호텔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호텔에서 영원히 일을 하는 사람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딱 실습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이제 같은 과 학생들이 이제 호텔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호텔로 취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쪽으로 선택을 안 하고 바로 이제 금융 쪽으로 선택해서 미래셋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광 플러스 경영이잖아요. 경영 쪽이, 저의 원래 대학 전공은 이제 경영 쪽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뭐 이제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관광과 경영이 이렇게 커플링 되어서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과 경쟁률도 관광경영학과가 가장 높았고,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해서 이제 관광경영학과를 들어서, 당시 일본 여행도 많이 갔었고 뭐 유럽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관광 사업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으나, 관광 사업도 할 게 아니다. 예,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또 생기더라고요. 놀러 가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돈을 쓰고, 관광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가 뭐냐면, 여행과 관광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여행, 관광, 그 다음에 견학, 뭐 이동, 그 다음에 뭐 체류, 뭐 이런 단어의 용어의 어떤 개념 설명이 많이 있는데,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현지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관광이거든요. 이게 뭔가 물물을 보고 상대방 국가에 가서 어떤 유명한 서적지를 보고 오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 오는 거는 견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순례가 될 수도 있는데, 관광은 꼭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면서 돈에 관심이 많은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GKL 같은 경우는 관광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레저의 어떤 그 개념도 돈을 쓰는 거거든요. 뭔가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돈을 쓰는, 이런 산업입니다. 호텔 가서 뭐 솔직히 호텔 40-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뭐 호텔에 룸서비스 시키고 수영장 가고 그냥 돈 쓰는 거거든요. 가서 그 자체가 삶의 행복이고 뭐 어떤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버는 업이 관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쪽은 가서 돈을 쓰는 게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부산에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어떤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 왔다 갔다, 뭐 정책이 왔다 갔다, 뭐 PCR 왔다 갔다, 중국이 드론이 많이 했다가 다시 뭐 PCR 검사했다만, 결국에는 가장 큰 손은 지금 현재 GKL과 파라다이스의 가장 큰 손은 중국입니다. 중국. 얘네들이 들어오냐 마냐, 얘네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카지노를 많이 하냐 마냐에 따라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카지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카지노 하고 호텔 숙박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들어오면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얘네 두 회사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안 할 거란 말이죠. 얘네 둘 회사가 망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한 섹터고, 이들이 들어와서 모든 섹터를 감염시켜버리면
대한민국 이 모든 업종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광산업, 화장품, 뭐 여행 모든 분야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 어떤 활로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쪽이 워낙 지금 심하고 지금 뭐 사망자 수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행 산업들은 특징이 보시면 이제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솔직히 더 많습니다. 맞잖아요. 중국 애들이 하나투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보다는 하나투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쪽은 앞으로도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예약률이라든지 뭐 지금 TV 저도 지난 주말이나 최근에 이렇게 TV를 틀어서 중간중간 이제 홈쇼핑 영상을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일본 여행 상품, 베트남 나트랑, 뭐 다낭,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괌, 뭐 필리핀, 세부 이렇게 쭉 계속 뭐 중국 쪽 외 아시아 쪽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삿포로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투어 이제 노랑우산도 포함되죠. 노랑풍산요. 노랑우산이요. 죄송합니다. 회사를 모독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노랑우산은 공제고요. 노랑풍산입니다. 저도 노랑풍산을 통해서 한번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끼고 가면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그냥 쉽게 간편하게 그냥 호텔팩으로 호텔하고 그냥 여행 비행기표만 해서 딱 가니까 싸고 저렴하고 깔끔하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40% 올라왔고 뭐 전반적으로 에어 부산도 그리고 이제 3,000원 올라오고 나서 이제는 이제 좀 반등이 없네요. 모두투어 얘네들 아직 20%대니까 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하나투어 예, 여행사들 항공사들은 거의 40% 저가 항공사들 40% 이상 올라. 와, TA 항공 엄청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GKL이나 이런 아이들도 바닥치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한 거고요. TA 항공이나 항공사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렇죠. 들어오는 것도 좀 그래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큽니다. 그렇죠.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사들은 예,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화장품은 중국인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딱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중국 관련주와 그다음에 내국인 관광 관련주와 뭐 이런 게 좀 구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이런 쪽은 내국인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호텔이나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쪽은 중국인이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지 향후 중국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때 이 두 섹터를 좀 구별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은 오늘 좀 급락하는 게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좀 안 된다,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좀 저가로 매수를 한다면 어차피 중국이 풀긴 풀 거거든요. 뭐 이대로 계속 중국을 싸잡아 놓고 붙잡아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여름 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내수도 있고 일본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파라다이스와 GKL을 좀 더 또 면밀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추세가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도 그렇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좀 그동안 한 거의 10년 조정 받았죠. 그렇죠? 10년 조정 받고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GKL도 흐르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엘리엇 파동으로 치면 1차 파동, 2차 파동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의 조정이란 긴 시간을 이제 세월로 2012년 사드 때부터 뭐 일본 뭐 여행 규제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자문하면서 10년째 조정 받는 걸 보니까요. 과거에 이제 GKL만 사면 막 사기만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이때도 수익 많이 내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뭐 중간중간 기술적 매매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만 보다가 이제는 좀 이런 큰 아픔이 있고 나면 이 이제 악성 매물들이 많이 좀 소화가 됩니다. 10년 정도 조정을 받으면요.
그래서 좀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많이 빠져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면서 뭐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빠져준다면 또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요한 핵심은 중국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관련주와 화장품과 그다음에 카지노 여행주, 카지노주까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여행 활성화 저가 항공사와 그다음에 그 여행 상품 판매 회사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노랑 풍선까지. 레드캡 투어 아직 살아 있나요? 레드캡 투어 살아 있네. 이런 회사들은 좀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얘네들은 뭐 회사 단체 관광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관광 상품이니까 얘는 돈 잘 벌더라고요. 레드캡 투어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200억, 노랑풍선보다는 괜찮잖아요. 200억 찍은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시가총액 대비 잘하고 있는 거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비하면 훨씬 잘하죠. 하나 투어 적자 찍을걸요. 그렇죠? 적자 찍었잖아요 올해.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적자 찍었을걸요. 예, 적자 찍었죠. 그러면 레드캡 투어는 훨씬 잘한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업황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좀 다채롭게 분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확실히 뭐 이쪽인 것 같다, 확신이 좀 들 때 좀 접근할 거고,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PPT 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절정을 지금 지난 것 같진 않은데 좀 설레발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증시가 좀 더 빨리, 기관 투자자에 좀 더 빨리 움직인 건 아닌가? 그래서 아직 쌍바닥인지 3천인지 세 번째 바닥인지, 근데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일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통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쪽 금리 동향, 아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경기 국면, 이게 침체로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더 큰 침체가 오는 건지 아주 명확한 신호들이, 지표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좀 시장을 이렇게 다채롭게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